네. 이번 시간은 이런 마우스 형상, 요런 디자인, 요런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번 시간에는 두께 주기, 두께 주기가 포인트였고, 또 그 전에 면의 서페이스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다. 모양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두께를 줘서 솔리드로 만든다. 이걸 배웠었죠. 옵셋 서페이스. 오늘은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R 값이 들어가면서 요렇게 가면서 여기서 요 사이즈 또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가면서 큰 사이즈 가면서 작은 사이즈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가변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변알 그래서 요거 요 디자인에 해당되는 이게 디자인이죠. 요거는 우리가 요 디자인 요 부분 요런 식으로 만드는 요 삥 둘러서 만들어지는 요 부분 요 부분 요런 형상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의 포인트는 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변알 새롭게 배우는 명령어입니다. 블렌드 서페이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가변화를 하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기본 형태 이 형태 만드는 건 이제는 많이 좀 숙달이 되셨죠. 그래서 이 기본 형태는 좀 빠르게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습관적으로 우리 레이어를 정리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리네임 레이어 커브 레이어 1은 커브 레이어 2는 오리지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가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뭐 기본적인 형태니까 자 탑뷰에다가 폴리라인으로 어차피 이제 옮겨줄 겁니다. 옮겨줄 거니까 직교 모드 켜주시고 오쏘 X축으로 한 50 정도 줘볼게요. 50 찍고 위로 한 70 위로 한 70 정도 갈게요. 70 그래서 가로 50 세로 70에 직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을 무브로 미들점을 잡고 0,0으로 이렇게 오셨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고 오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 편집 가야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형상을 만들어줘야 된다. 포인트 편집.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개수를 늘려주기 전에 분해부터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지금 다 합쳐져 있는 하나의 개체니까 분해, 익스플로드, 얘네들을 엔터, 분해 해줬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개수들을 4개씩으로 플랫 커브 명령어 안에 리빌드 커브.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앞전 수업으로 다 이제 숙달이 되셨겠죠. 얘네들을
디그리 값은 3개, 항상 3개라 그랬어요. 포인트 개수 4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온. 자, 이렇게. 여기서 한번 모양을 그럼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자, 먼저 이 윗부분을 좁혀주겠습니다. 좁혀줄게요. 우리 똑같이 대칭되게 좌우 대칭되게 늘렸다 줄였다 해주는 거 스케일 1D 계속 우리 쓰는 거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강좌로 제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에서도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다시 1편부터 좀 다시 봐주셔야겠죠. 자, 요렇게 위에 4점을 잡고 엔터, 미들점을 잡고 살짝만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앞에는 뒷부분보다 더 많이 줄일게요. 자, 똑같이 스케일 1D 얘네 이번에 아래쪽을 엔터, 미들점 잡고 더 안으로 요렇게 더 안으로. 그리고 요 부분도 살짝 요렇게 안으로 요렇게 들어오게. 자, 요 부분도 요런 모양이 되게 이 2점을 앞으로 요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2점을 안으로 요렇게 올릴 거예요. 자, 봅시다. 또 무브 얘와 얘네들 엔터 잡고 내리는데 스냅이 계속 잡히니까 스냅을 꺼줄게요. 5스냅 꺼주고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살짝만 이렇게 내려볼게요. 살짝만 이렇게. 이번에는 무브로 앞쪽 2점을 모서리 2점을 이번에 또 다시 5스냅 키시고 이거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가 숙달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숙달이 잡고 다시 또 꺼주고 이번엔 안으로 요렇게. 그러면 우리 처음에 그 잡아줬던 그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스펙상. 자,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형상이 만들어졌으니까 ESC를 눌러서 꺼주고 그러면 퍼스펙티브 뷰면 이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카피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 T자 밑에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T자 밑에 카피 복사를 눌러서 얘를 엔터 프론트 뷰에서 5스냅을 다시 켜주시고 기준점을 잡고 위로 지축이죠. 위로 프론트 뷰에서 위로 한 5만큼만 올릴게요. 5 엔터 클릭. 자, 그럼 똑같은 모양이 5mm만큼 위로 이렇게 복사가 됐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위에 거를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를 컨트롤 포인트 ON을 켜줄게요. 컨트롤 포인트 ON 위에 것만 엔터. 자, 이렇게. 그래서 위에 거를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를 앞부분만 놔두고 뒤에 요 부분만 컨트롤 포인트를 잡아서 위로 올려줄게요. 자, 무브 요렇게만 잡고 무브로 요 부분만 앞부분 빼고 요 부분만. 근데 이 밑에 얘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얘 때문에 얘도 같이 선택해버려. 아래 것까지 같이 선택이 돼버려서 얘를 아래 거는 잠시 하이드를 시켜줄게요. 하이드. 이 아래 거 아직 우리가 지금 레이어를 정리를 안 해줬죠. 그래서 얘는 위에 스탠다드 바에 있는 전구 모양을 눌러서 하이드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편집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안 잡히니까 헷갈리지 않죠? 무브로 얘네들만 잡고 엔터. 위로 올린다 그랬죠. 위로 살짝 이렇게 살짝 올렸더니 모양이 좀 요 부분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그래서 다시 무브로 요 뒷부분만 잡고 살짝 내릴 거예요. 이번엔 살짝 이렇게. 라이트 뷰만 좀 확대를 했습니다. 라이트 뷰만. 이번에는 무브로 요 부분만, 요 점만 잡고 위로 이렇게 마우스 옆모습 보면 생각하시고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 옆모습 보고 이렇게. 그리고 뒤로도 조금 옮길게요. 이렇게 뒤로 살짝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네가 너무 지금 일자죠. 여기 일자. 그래서 얘네들을 살짝 밑으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잡고 무브로 살짝만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뒤에도 이렇게. 그러면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된 것 같아요. ESC를 눌러서 우리 하이드 시켜놨던 거 전구 모양에서 우클릭을 눌러서 자 됐죠? 그럼 여기서 이게 보니까 이 아래쪽 선이 안으로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아래쪽 선이 너무 지금 프론트 뷰에서도 보시면 그렇지만 너무 여기가 똑같으니까 그 살짝 요 아래를 여기까지 좀 집어넣어서 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기. 그래서 모양이 요렇게 되게 지금은 그냥 수직으로 내려왔죠. 수직으로. 그러면 마우스가 안 이쁘겠죠. 아래쪽은 살짝 안으로 이렇게 면이 들어와야 되니까 요 아래쪽을 안으로 좀 이렇게 양쪽 똑같이 안으로 이렇게 좀 집어넣겠습니다. 자, 안으로. 그러려면 아래쪽만 포인트 온을 켜서 좀 전체를 다 잡을게요. 스케일 1D로 아래쪽만 다 잡고 미들 찍어주고 안으로 살짝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안으로 집어넣고 보니까 이 앞뒤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 앞뒤로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스케일 1D로 여기도 미들점이 있습니다. 미들점 잡고 안으로도 앞뒤로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겹치지 않죠? ESC를 눌러서 그러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안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와이어를, 엣지 부분의 와이어들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브로, 커브는 두 번째 거라 그랬어요. 커브로 이 모서리들을, 모서리와 모서리를 다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 모서리와 모서리 다 연결이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우리 네트워크로 면을 다 줘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크로스 라인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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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음영 뷰포트 눌러보면 이렇게. 그랬더니 보세요. 아니 볼록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 손바닥이 닿는 부분이라서 요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안으로 오히려 움푹 들어갔죠. 오목하게. 그래서 얘를 요렇게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트워크니까 가운데에 해당되는 모양을 또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겠는 분은 저희 3편 있어요. 3편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3편에다가 해놨어요. 디자인 노하우라는 타이틀이에요. 디자인 노하우라는 타이틀로 그 편을 보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습득을 하신 다음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자 커브로 가운데 미들점과 쿼드점이 잡히네요. 뒤에도 그러면 미들점 이렇게 잡고 얘를 포인트를 켜서 가운데 포인트를 무브로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예 그 다음에 예 확인 보이시죠?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겠는 분은 앞전 회차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네트워크만 가지고 하루 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요 옆면 앞면들도 다 주겠습니다. 옆면 앞면들은 그냥 바로 네트워크로 이렇게 쭉 옆면들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했을 때 이 서페이스의 엣지를 잡겠느냐 아니면 커브를 잡겠느냐가 나와요. 서페이스 엣지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나중에 이제 할 때 돼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커브를 선택해 주세요. 커브 여기도 이렇게 다시 여기가 커브가 안 잡혔어요. 지금 다시 네트워크 커브 그 다음에 여기 커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면을 다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트워크로 자 이렇게 됐으면 면이 다 쪼개져 있죠.
밑에는 평면이죠. 저희 요 밑면은 지금 평면이니까 굳이 네트워크를 안 채워도 되고, 우리 평면형 구멍 끝막음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걸 하려면 얘가 다 조인이 돼 있어야 돼요. 조인. 그래서 조인, 모든 면을 조인 시켜서 하나의 개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캡, 평면형 구멍 끝막음 캡, 얘를 엔터.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가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이쯤에서 커브 레이어 정리해주고 갈게요. 커브 전체 선택, 레이어 정리. 지금 레이어 정리 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또 모르겠는 분은 앞전 회차를 또 다시 되돌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설명하면 시간만 가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 커브 레이어 전구 모양을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똑같이 하나를 그 자리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서 하나를 오리지널 레이어로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 하이드. 이렇게 됐죠? 얘를 가지고 편집을 해 나갈게요. 이제 자, 이런 다음에 우리 요 모서리들 요 부분을 디자인에 해당되는 R 값을 줄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에 해당되는 R 값을, 디자인에 해당되는 R 값. 뒤에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해당되는 R 값. 요렇게 디자인에 해당되는 R 값을 줄 겁니다. 자, 필렛 엣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 계속 명령어 어디 있는지 계속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다시 앞전 회차로 돌아가셔서 보시고 오셔야, 완전 습득을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엣지 필렛 값을 요 앞부분을 크게 주겠습니다. 크게 한번 10 줘볼게요. 10 엔터. 여기 한번 볼게요.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엔터. 10 괜찮은 것 같아요. 반대쪽도 10 줄게요. 이렇게. 뒤에는 조금 더 크게 줄게요. 뒤에는 한 30 줘볼게요. 30.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30 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상 R값 보여주는데 지금 엄청 크죠? 다시 ESC 누르고 뒤에는 15를 줄게요. 15 엔터. 한번 줘볼까요? 깨질 수도 있는데 한번 줘보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반대쪽도 15 똑같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미지 보여줬던 것처럼 가변알, 이제 여기까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에 가변알을 만드는 상황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변알. 자,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거가 되겠죠. 왜냐면 가변알을 만들려면 이 엣지 부분을 모양을 또 그 가변알 모양대로 잘라내야 돼요. 그걸 만들어서 잘라내야 돼. 요렇게 여기를 요렇게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 모양 잘라내야 돼. 그래서 그 또 새로운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커브 추출을 먼저 할 거예요. 커브 추출. 요 엣지를 먼저 추출을 할 겁니다. 추출. 지금 엣지가 없죠? 엣지 추출. 자, 박스 밑에 프로젝트 투영이라고 있어요. 투영. 박스 밑에 이 투영을 꾹 눌러보면 세 번째 거 듀플리케이트 엣지라고 돼 있어요. 엣지 추출입니다. 엣지 추출. 이게 엣지를 추출하는 거예요. 없는 엣지를 추출하는 거. 커브 추출. 명령을 주고
자, 어디를 추출할 거냐고 묻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쭉 돌아가면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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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택이 다 됐으면 엔터. 됐죠? 그런 다음에 조인까지 이렇게 조인. 그러면 엣지가 커브로 지금 추출이 됐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자,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모양대로 이 모양대로 이제 가변알의 모양대로 이제 여기를 잘라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우리 새롭게 배우는 게 있어요. 서클 명령어 안에서 쭉 눌러보면 네 번째 거 어라운드 커브라는 게 있어요. 어라운드 커브. 커브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에요. 찍어주는 포인트, 이 커브 위에 찍어주는 부위가 중심이 되는 원. 다시 얘기하면 찍어주는 부위를 중심으로 그린 원이 단면이 되는 곳. 자, 이 부분을 제가 찍었어요. 이 부분을 찍어서 원이 그려지면 이렇게가 단면이에요. 자, 요 부분을 찍었어. 요 부분을 찍어서 그린 원이면 요렇게 요 포인트, 요 커브, 여기에 단면, 수직. 이 점이 찍힌, 중심점이 찍힌 부분과 이 돌아가는 이 커브와의 수직 단면이 되는 원을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클릭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는데 이 원은 이 커브와 수직 단면이란 얘기예요. 수직 단면. 요 부위에 이 점 찍어준 이 중심점 부위의 수직 단면.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으면 이 원은 이 커브의 요 부분의 수직 단면이란 얘기예요. 수직 단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수직 단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커브를 중심으로 하는 원, 어라운드 커브라는 거예요. 명령어가 어라운드 커브. 자, 명령을 주고 커브를 선택하래. 어떤 커브? 방금 우리 추출해줬던 커브예요. 요거 추출해줬던 커브 선택하고 했더니 명령창에 뭐라고 떴어요? 센터 오브 서클.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는 원, 커브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찍어줘라 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점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부터 우리 오스냅 켜져 있고 밑에 보면 체크 다 되어 있죠. 엔드, 니어, 포인트, 미들, 센터, INT, 쿼드 다 선택돼 있죠. 미들점부터 클릭 했더니 이렇게 보이시죠? 이 커브를 중심으로 하는, 제가 클릭한 부분,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보이는데 위에 자 반지름 값을 한 3 정도 줘볼게요. 3 엔터. 그랬더니 보세요. 이렇게 이 커브 선상에 제가 선택을 해줬던, 클릭을 해줬던 그 점 중심으로 하는 수직 단면 원이 그려졌어요. 자, 그 다음 이 R 값은 제가
이 R값 요 지금 이 코너마다, 그러니까 가변이 들어가는 그 부위마다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다 그려놔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명령을 주고 이 커브 선택, 그 다음에 여기 요 코너에 시작되는 부분, 근데 이 R 값에 가변 R, 자 클릭 일단 줘볼게. 여기 요렇게, 그러면 이 클릭해준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 단면 원이 형상이 보이죠. 여기서는 이제 3보다 아래 1을 줄게. 1 반지름 값 1R 요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코너인 요 부분도 줄게요. 자, 서클, 어라운드 서클, 이 커브에, 자, 요 R값 부분의 미들점. 스냅이 잡힙니다. 이렇게. 클릭. 똑같이 반지름값 1. 그 다음에 여기 1R이 끝나는 지점. 똑같이. 여기 엔드, 여기 1R 1 엔터. 요렇게 수직 단면의 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 요 가운데 부분, 요 부분에 큰 알을 또 주겠습니다. 자, 명령을 주고 커브에서 여기도 아마 미들점이 잡힐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미들점. 근데 미들점, 여기 미들점 말고 쭉 가면 이 뒷부분쯤에 쿼드점이 잡혀요. 스냅이 이 뒷부분쯤에 쿼드점 보이시죠? 쿼드점을 잡을게요. 쿼드점을 잡고 큰 알을 줄게요. 3보다 큰 알, 5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2R을 줄게요. 요 모서리, 이 뒤쪽 모서리 부분은 2R. 자, 2R. 여기 2. 그러면 요 R 부분에, 요 모서리 R 부분에도 미들점이 있다 그랬죠? 미들점에 2R. 다시 또 여기 2R. 여기는 3R. 다시 여기는 2R. 여기 2R.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 2R. 여기 2R.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여기는 여기는 5R 줬었죠. 반대편에 5R. 그 다음에 여기는 1R이죠. 반대편 1R 줬으니까 여기 1R. 미들점 1R. 끝점 1R. 요렇게 됐죠? 요렇게 삥, 요 추출한 커브, 엣지 커브를 둘러서 삥 기준으로 쭉 요렇게 어라운드 서클을 줬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엔 우리 여기를 이제 원 레일로 돌릴 거예요. 지금 만들어준 이 서클들을 쭉 둘러서 원 레일. 우리 원 레일, 투 레일 다 배웠습니다. 자, 서페이스 명령 안에 스윕 원 레일. 자, 스윕 원 레일 명령을 주고 위에 명령창에 자, 뭐라고 떴습니까? 레일을 선택하라 그러죠. 레일은 우리 이 추출해주는 커브죠. 레일.
선택했더니 위에 명령창에 뭐라고 뜨죠? 스윕시킬 쉐입을 선택하라 그러죠. 자, 우리 요 만들어준 서클을 만들어준 순서대로 선택을 해줄게요. 얘에서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쭉 이 모양들을 지나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쭉 원레일 쭉 그런 다음에 엔터 치면 경로가 화살표의 경로 이런 거 다 봐야 된다 그랬죠. 확인. 자, 확인 됐는데 자, 엔터 칠게요. 엔터 쳤더니 이런 명령창이 뜨면서 이런 옵션 창이 뜨면서 보시면 선택해준 요 마지막 것까지만 모양이 형성되어 있고 끝까지 다 안 닫혔죠. 자, 이 옵션 창 보면 클로즈드 스윕이라고 있습니다. 클로즈드 스윕 여기 클로즈드 스윕 보이시죠? 여기 클로즈드 스윕 얘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얘를 체크했더니 닫혔죠? 그 다음에 오케이 요렇게 하고 봤더니 자 잠시 얘를 우리 음영 포트 옆에 쉐이드를 한번 딱 해서 보면 이것만으로도 뭔가의 디자인처럼 보이죠? 하나의 디자인 시안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의 디자인 시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3D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해. 3D는 요것마저도 시안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런 식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 지금 아까와 같은 그 형상을 만들고 가변알이라는 걸 배우는 게 우리 블렌더 서페이스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로 자를 거예요. 이 모양대로 자를 겁니다. 자, 우리 스플릿 배웠죠? 스플릿. 자, 스플릿. 얘를 엔터 얘로 엔터. 그러면 잘린 게 보이시죠? 이렇게. 얘를 지우지 말고 오리지널 레이어로 넣겠습니다. 오리지널 레이어로 얘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커브도 헷갈리니까 커브도 선택해서 커브 레이어로 이렇게. 그러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 원레일 돌린 거 모양대로 좀 잘린 게 보이시죠? 이 잘린 거 얘는 지워줄게요. 딜리트를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잘린 부위가 이렇게 되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놓고 끝내면은 안 되잖아요. 요 부분이 또 면으로 연결이 돼야 덩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는 게 블렌드 서페이스라는 거예요. 블렌드 서페이스. 요 엣지와 요 엣지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블렌드 서페이스. 자연스럽게 연결. 자, 블렌드 서페이스 명령어니까 서페이스 명령어 안에 있겠죠. 어딘가에 필렛 서페이스를 꾹 눌러보면 첫 번째 줄 맨 끝에 블렌드 서페이스라고 있어요. 블렌드 서페이스. 그 아이콘의 모양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서페이스와 서페이스를 연결시켜주는 모양이죠. 자, 블렌드 서페이스 명령을 주고 그럼 위에 뭐라고 뜹니까? Select First Edge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윗부분을 우리 항상 시작하는 부분을 찍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클릭을. 자, 윗부분 윗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 그 다음 클릭 했더니 바로 명령이 끝나버렸어요. 이상하죠? 자, 캔슬 눌러서 다시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명령
준 다음에 뭐를 선택을 해줘야 되냐면 명령창에 체인 엣지라고 돼 있어요. 체인 엣지. 연속, 커브 연속. 얘를 눌러준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얘를 눌러준 다음에 다시 선택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바로 다음 라인을 선택할 때는 바로 이 근접 여기 선택이 됐죠? 끝났죠? 그럼 바로 다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막 요런 부분을 선택하면 안 돼요. 여기가 어느 부분이 끊겨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느 부분이 끊겨 있는지를, 이 엣지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마무리된 부분에 근접한 부위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접한 부위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몇 번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찍혔죠? 그러면 요 근접 부위를 선택. 쭉 돌면서 마우스 우클릭이 어떤 기능도 있다 그랬죠? 마우스 우클릭은 엔터 기능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돌리다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사용하시는 마우스의 감도에 따라서 엔터가 쳐버려져서 엔터 명령이 들어가져 버려요. 그거 유념하시라 그랬죠. 자, 선택이 완료된 부분의 근접 부분 쭉 돌아서 근접 부분 자, 했더니 이제 다 선택이 됐죠. 그 다음은 아래쪽도 같은 부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같은 부분 선택 했더니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할 거냐예요. 우리 우측으로 쭉 돌아줬죠. 그러니까 우측선부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쭉 돌아서 근접 부분 방금 보이셨죠? 방금 보이셨죠? 요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선이 요 부분이 근접하게 안 하고 요 부분 선부터 선택했으면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 선택한 다음에 여기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공간이 비죠. 요 공간이 그러면 면이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근접한 부분을 선택해 줘야 된다. 근접하게 이렇게. 근접하게. 지금도 보이셨죠? 요 부분 근접하게. 여기도 요만큼이 나눠져 있죠? 근접하게. 여기도 근접. 이해되셨죠? 이제 어느 정도? 근접. 여기도 근접. 했더니 이제 다 선택이 돼서 자동으로 이 경로가 표시가 됐어요. 근데 이 경로의 시작 위치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시작을 이 중심부터 시작하려고 여기서부터 선택을 했는데 경로는 요 모서리에 만들어졌어요.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경로를 중간 부분으로 옮겨줄 거예요. 옮겨주려면 요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요렇게 끌고 갈 겁니다. 클릭을 한번 한 다음에 중간 미들점으로 클릭해서 옮겨주고 밑에 쪽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클릭해서 똑같이 중간점 이렇게 똑같은 부분에 중심점으로 옮겨준 다음에 방향 똑같죠. 화살표는. 그 다음에 엔터. 자, 엔터를 쳤더니 자, 요런 모양이 나오죠. 옵션 창과 함께. 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옵션 창을 보면 위에 1 써있고 요거는 뭐 지금 다 다를 거예요. 요거는 이 R 값의 치수예요. 윗부분 1번이 윗부분이에요. 요 부분 2번. 그래서 위에 발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발을 움직여 봤더니
1번 부분의 R값이 바뀌고 있죠. 이렇게 밑에 걸 한번 움직여 보세요. 2번 값이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디자인을 보면 돼요. 디자인 시안이 나오는 거죠. 지금 디자인 시안이 요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요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요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디자인 시안입니다. 요게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락을 클릭해서 두 개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1번, 2번에서 지금 커베이처에 선택이 돼 있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얘네들이 커베이처에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탄젠시에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탄젠시가 뭐냐면 가장 자연스러운 R값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이에요. 탄젠시. 커베이처는 조금 과하게 해요. 자연스럽지만 조금 과한 R값.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탄젠시, 항상 탄젠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탄젠시. 그런 다음에 위에 R값의 치수를 요렇게 요 연결 부분, 이 엣지 부분을 포지션으로 할 거냐, 탄젠시로 할 거냐, 커베이처로 할 거냐인 거예요. 요 R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R값은 이 위에 수치고 요 엣지와 요 엣지의 경계선, 경계선의 부드러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움이 탄젠시가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젠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요 모서리 부분들은 약간 이 아이소 커브를 보면 찌그러져 있어요. 이 커브 모양 자체가 찌그러진 건 아니지만 R값 모양, 이 면의 모양 자체가 찌그러진 건 아니지만 아이소 커브가 찌그러져 있다는 얘기는 어찌 됐든 이 면도 찌그러져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부드럽긴 하지만 찌그러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도 부드러운 아이소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소 커브를 생김새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그러려면 위에 옆에 add shape라고 있어요. add shape 보이세요? add shape 얘를 클릭해서 요 shape 이 면의 쉐입들을 바꿔줄 거예요. add shape 누르고 자 이렇게 보이죠? 마우스 커서 이렇게 쭉 따라오죠? 그래서 이 코너마다 해줄 거예요. 모서리마다 코너마다. 자, 그럼 여기죠. 요 끝 클릭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자연스러운 부분이 생기지만 이렇게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눈으로 보세요. 육안으로 봤을 때 부드러운 부분 이렇게 이쁜 모양을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소커브 바뀐 거 보이시죠? 또 돌면서 코너마다 요 중간도 해주길게요. 미들 클릭. 그런 다음에 여기도 위에도 미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미들 좀 하려다 보니까 아이소커브가 살짝 찌그러져 보이죠? 그래서 육안으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바뀐 거 보이죠? 아이소커브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N 클릭하고 이쁜 모양을 육안으로 찾아서 클릭.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기도 하나 우리 있었죠. 여기 미들점. 우리 여기 하나 만들어줬었죠. 여기다가 근데 지금 스냅이 안 잡히니까 찌그러진 요 부분 있죠. 요 많은 아이소커브 많은 부분, 요 찌그러진 부분 여기다가 하나를 주겠습니다. 주고 이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코너 모서리마다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삥 둘러서 한번 여러분들 쭉 해줘 보세요. 자, 이렇게 쭉 둘러서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쭉 둘러서 여러분들도 해주세요. 여기 많이 찌그러졌네요. 이렇게 이렇게 다 됐으면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블렌드 서페이스입니다. 블렌드 서페이스. 근데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알값, 자 보이시죠? 얘를 이제 조인까지 해서 하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인 한 다음에 얘를 똑같이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처럼 다시 지우고 블렌드 서페이스로 똑같이 줘볼게요. 자, 똑같이 주고 가운데 경로가 나왔죠? 엔터 치고 자 이렇게 알값을 줬죠? 그러면 탄젠시 확인을 했고 여기를 이 둥그런 알값이 아니라 챔퍼라고 이 챔퍼라고 이렇게 깎듯이 깎아내리듯한 모양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락을 걸어준 다음에 동시에 한번 옮겨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다음에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 챔퍼 요런 모양도 실제로 있죠. 디자인 중에 우리 요렇게 알값을 이렇게 둥근 알값이 아니라 이렇게 면으로 각진 알값으로 요런 모양으로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변알 주는 거 디자인이죠. 디자인으로 이렇게 지금은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 거지만 이런 좀 기초적인 형상을 한 거지만 이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앞전에 해봤었던 그런 뭐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크게 알값을 더 크게 주면 모양이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더 얄쌍한 모양의 또 마우스도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요걸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자신만의 디자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명령을 제 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명령어를 이해를 하고 어떨 때 사용한다. 어떤 디자인 형상을 만들 때 어떤 폼을 만들어낼 때 이용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거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저는 제 노하우를 알려드린 거예요. 디자인 노하우를. 이게 그냥 단순히 라이노 모델링을 배운다로 가면 아마 이거를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이런 거를. 이거는 제가 디자인하는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디자인을 해내는 노하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3D 디자인 노하우를 알려주는 방송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해내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 자기 걸로 만들고 가야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할 아이템들, 자기가 각자 하는 아이템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생각하는 3D예요. 생각하는 라이노. 디자이너들이 하는 라이노입니다. 디자이너들이 하는 3D.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모델러를 위한 수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 철저히 해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앞전 영상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